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문 독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문 독해가 세 꼭지인데요. 세 꼭지인데,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역시 ARS 영문 독해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뭐 situated 요 표현 하나 때문에 쌤이 어쨌든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스톡스한 인문 사회학적인 글이다라는 건 소위 말해서 뭐 문화 충돌이라 그러죠. 문화 간의 어떤 그 몰이해와 그리고 갈등, 뭐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 과거 중세 때는 뭐 종교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현대 와서는 뭐 중동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죠. 자, 그런 걸 뭐 하나의 배경 지식이라 할까 가지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you go to another culture, 자, another 했죠. 우리 앞에 the other 나왔죠. 자, the other 아니고 another라고 한 거는 그냥 막연한 다른 문화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the other는 to를 전제로 한다 그랬고 another는 셋 이상을 전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when you go 했을 때 when you will go 안 하고 go 썼죠. 이건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단순 현재 시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문화권에 갔다라는 그 사건을 하나의 기정사실화 하는 겁니다. 즉 갔다면 다른 문화권에 가 있다고 치면 혹은 even just intellect 이때는 뭐 아니음입니다. 뭐 단지 심지어 그 문화권에 가지 않더라도 interact with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권과 interact 접촉을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 문화권 그 어떤 문화권의 지리적 어떤 그 영역 바운더리에 들어간 걸 이야기하고 이것은 뭐 그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뭐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you cannot assume. 우리 앞에 assume 했죠? assume의 기본 의미는 뭐라 그랬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 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짐작하다, 뭐 가정하다 이런 말이 되고 또 하나는 뭐 권력 따위를 갖다가 딱 가지고 내 거야 하고 딱 보듬는 권력을 장악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you cannot assume that 이때는 생각을 가지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cannot이 살짝 좀 금지하는 듯한 그런 의미입니다. must not 해버리면 너무 강력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나한테 혼나 이런 뉘앙스입니다. 나중에 must 조동사 must should 구분할 때 그때 정확히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that이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뭐냐면 other people understand things. 다른 사람들이 즉 다른 문화권의 이 사람들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understand things 이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을 the same way you do. 이때 do는 understand의 의미죠. 너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이해할 거다라고 지레 짐작을 해서는 안 된다. 섣부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in fact 사실 you should 또 조동사 나오죠. 당연한 기대입니다. should가 지금 여기 뭐 독해 나왔기 때문에 쌤이 쓰면은요 당연한 기대고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뭡니까 shall 필연적 의무라 그랬죠. 즉 자연이 부과한 강력한 의무 혹은 사회의 어떤 제도와 규범 혹은 종교적 규범이 강제하는 어떤 그런 의무를 나타냅니다. 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man shall die 이랬죠. 이때 shall은 필연적으로 자연이 인간에 강제한 man is mortal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뭐 엄연한 어떤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어떤 인간들에게 미래에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는 미래적 의미도 이게 담겨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should는 이 shall이 이렇게 뚝 그 강도 즉 가능성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좀 떨어지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저기 적었지만 should는 이게 적어보면요, should는 당연한 기대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연한 기대. should는 당연한 기대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한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말이죠. They don't, 그들이 they don't 뭡니까? They don't understand things the same way you do. 이런 의미죠.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한다. So anthropologist가 아니고 anthropologist이기 때문에 인류학이죠. 즉 인류학이 제시하는 인간의 쭉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것은 그 반면교사로 이렇게 삼아서 보면 그 인류학이 우리에게 뭔가 충고, 조언적 충고를 하고 있다 이 말인데, 이것은 against입니다. against는 그 밑에 보기에도 나와 있죠. 보기에 나와 있는데 against는 뭘 반대하다라는 의미에서, 반대하다란 뒤에 이것을 반대하다라는 의미는 행위적으로 가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즉 hasty judgment를 하지 말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상당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요. 그래서 counsels against 하면 뭐 하지 말라는 그런 조언적 충고를 하고 있다. 인류학이 우리에게. 자, has judgment of new culture. 어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한다. 즉 뭐다? 자국의 문화. 그것을 혹은 문화적 가치, 이런 것들, 전통,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앞에서 속단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니고 이와 관련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o aspects, 여러 가지 상황, 현상들이죠. aspects, 어떤 단면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어떤 일련의 하나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토막 한 단위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aspects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단편적 현상들인데, 그 현상들이 western visit, 어떤 서구의 한 방문자가, 즉 어디입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 문화권을 찾은 서구인이 may find strange or distasteful,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서 find strange or distasteful 했는데 find의 목적어는 뭐냐 하면 앞에 나오는 aspects.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형식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find aspects strange or distasteful. 자, 그래 보면은 서구의 방문객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distasteful, 이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꾸역질 난다, 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그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다가 가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문화권의 여러 가지 어떤 단편적 현상들이 can be understood. 이제 조동사 플러스 수동 형식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쌤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can be understood, 이해될 수가 있는데 언제? when situated. 자, situated인데요. 이게 지금 PP죠. PP는 분명히 동사고, 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주어가 있다. 그럼 이 주어가 누구냐? 앞에는 a western visit라는 것을 읽어가면서 그대로 느껴야 되는 겁니다. 막 찾아보고 이게 아니고, 이까지 죽으면 situated가 앞에 이야기했던 a western visitor구나. 그리고 문법 구문적으로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장소, 위치 등은 어떻게? 수동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when situated within that culture's history, 그 문화의 어떤 역사, that culture, 바로 그 문화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cosmology는 이게 우주론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가로로 설명해 놨죠. understand of the world를 했는데, 여기에 담겨진 함의는 뭐냐 하면은 우주라는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 cosmology, 우주관적 관점에서 지구를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왜소한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고 그리고 따라서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뭐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겠죠. 모든 생명체들이 사실 따져보면 한 패밀리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뭐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할 거 없다 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 카스몰로지 관점에서는 저 문화권도 우리 형제였던 문화권이고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주론적 관점에서 딱 생각해 보면은 다른 문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 문화의 역사, 그 문화의 역사를 갖다가 이해하고 나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지느냐면 within, 그 문화 속으로 문화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역사를 뭐 체험해 보면서 또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론적 관점에 그렇게 딱 상황에 딱 처해지면은 처음에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거부감을 느꼈던 어떤 그러한 다른 문화권의 여러 가지 단편적 현상들도 이해될 수 있다. 이때 understood는 단지 그냥 알았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요 뒤에 나오죠. understandings. 그것의 가치를 갖다가 이해하고 인정한다.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there will be a rationality for the phenomenon. 이거는 그냥 유도부사로 쓴 거고요. 뭐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rationality. 어떤 합리성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for the phenomenon. 그 현상에 있어서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 현상에 있어서 뭔가 어떤 합리성이라는 것 그것이 당연히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이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 문화가 만약에 지금 당연히 존속하고 있는 문화겠죠. 그 문화가 쭉 존속해 올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전통과 가치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어떤 편의성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부정관사로 그냥 rationality를 뭐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어떤 합리적인 측면이 당연히 있을 거다. 그런 현상. 이 현상은 또 뭐다? 그 다른 나라의 문화권이 보여주는 하나의 뭐 삶의 모습 뭐 이런 게 되겠죠. 인간의 행태 이래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으로 딱 부연 설명하는데 이건 상당히 또 뭐라 그럴까요? 좀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 살짝 사실은 개입하는 겁니다. 자, it may be rational. 그래, rational. 요 지금 코테이션 마크를 딱 따놓은 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전적으로 긍정하는 rationality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살짝 다른 의미를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owever, 자, there may be a rational, 지금 it may be네. there may be, 이건 a rationality라 했고 여기는 rational. 요거는 명사고용 형용사로 썼죠. 그래, 그 현상이 혹은 그 문화가 뭐 충분히 rational, 합리적일 수 있다. 합리적일 수 있는데 however 했죠. 지금 앞에서 rationality가 있지만 그 rationality라는 것이 한번 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rational이냐 하면은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는 뭐뭐에 일치하는 이런 의미죠. So according to cultural logic 어떤 문화적 로직이다. 이 logic은 사실 우리말로 번역해라 하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그냥 logic이라고 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나가는 게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의 어떤 문화의 logic인데 그게 that conflicts with Western understandings 그것이 뭔가 살짝 좀 충돌을 일으키는 즉 뭔가 서구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서구인들이 이해하는 어떤 존재와 가치, 관념 이런 것들과는 뭔가 살짝 좀 상충되는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문화의 로직에 맞는 그것에 일치하는 그런 어떤 rational 일치하는 그런 어떤 합리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지막 글은 결국 어떤 의미냐 하면은 rationality가 있어. 충분히 그 다른 문화권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rationality가 굉장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보편 일반성을 띠는 전 문화권을 아우르는 그런 rationality냐? 그건 아니다 이런 아니고
서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rationality라는 것이 뭔가 좀 거북스럽고 뭔가 이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서구 중심주의의 어떤 그 관을 갖다가 살짝 관념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결국 뭐야? 서구의 어떤 관념, 이해 역시 하나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도 또 이어지는 거겠죠. 즉,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어떤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야? 또 뒤집어 보면은 서구의 문화, 서구의 어떤 문화, 서구의 가치, 관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또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어지겠죠. 뭐 이거는 너무나 보편적인 그런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쌤이 그냥 살짝 워밍업 한다는 정도로 했습니다. 중간에 살짝 쌤이 좀 해석을 하다가 살짝 꼬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데 쌤이 꼬여도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넘어갔겠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요 시트에이리를 요 때문에 이야기를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좀 많이 나왔죠. assume도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동사 should가 이제 선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 should의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쌤 shall과 비교해가지고 shall의 가능성을 떨어뜨린, 달리 이야기하면은 조동사 shall의 가정법 조동사로 쓰이는 것이 should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너무 좀 길어지면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성격의 글이 처음 등장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등장하는지 모르겠고요. 쌤이 이 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능 독해 어떤 거 변화의 역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합니까?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수능이 상당히 고난도의 어떤 그런 영문을 갖다가 좀 발췌하기 시작했다 이래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글들이 어떤 글들이냐 하면은 추상적이고 그리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아카데믹하다 그러죠. 학문적이고 자 이런 성격을 또 이런 내용을 가지는 영문들이 수능에 등장하면서 이러한 글들이 결국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어떤 호칭을 얻게 되었다? 난이도에서 극악 난이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쌤 세대, 본교사 세대에서는 거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학문적인 이러한 영문들이 거의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90%를 넘었습니다. 90%를.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당시에는 이런 글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 실전 문제를 갖다 접하거나 독해를 하거나 그러지는 사실 못한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글들이 주로 뭘 이야기합니다. 상징을 한다든지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살짝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영문을 갖다가 쌤 세대는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훈련을 많이 했는데 수능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쉬워지면서 쉽게 말해서 그냥 수능 초기에는 원어민들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그런 글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거의 대학 수준의 이런 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아카데믹한 이런 영문들을 사실은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인 어떤 그 영어에 관한 내공도 올라가면서 비유와 상징이라든지 뭔가 좀 더 다양한 어떤 스타일의 영문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어떤 능력이 갖추어지면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그냥 원어민들 만나가지고 호흡은 한잔하면서 몇 시간 떠들기 위한 목적의 영어라면은 사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선생님 좀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들이 접하지 못하는 고급 정보를 갖다가 선점하는 겁니다. 뭐 선점이라기보다도 그것을 갖다가 남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하고 정치한 영문을 갖다가 독파해내는 그 능력이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몇 마디 떠들고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사실 쌤 또 잔소리가 되는데, 쌤 세대는 사실 뭐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어떤 데비스라는 토플책이 뭐 한두 종 있을까 말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했죠. 근데 쌤이 다는 건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영어 학습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지금 뭐 수험생들이 영어를 갖다가 뭐 말하고 듣고 말하고 쓰고 또 뭐 디스커션 듣다가 디베이트를 하는 이런 어떤 그 능력을 갖다가 만약에 컴피티션을 한다면 딱 놓고 그때 세대와 지금 세대하고 쌤이 보기에는 뭐 거의 뭐 한 5분의 1 내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세대들이 맘먹고, 당시 세대들이 맘먹고 정말로 정확한 영어를 하겠다면은 지금 세대들하고는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영어를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쌤 세대들이 뭔가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좀 된장 냄새가 난다 하지만 실제로 필드에 딱 나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에 딱 접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딱 체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 세대 여러분들도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영문을 접함으로써 뭔가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뭐 토킹 능력이나 컨버세이션 능력,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놓고 정말로 상대방과 공격과 방어를 갖다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글들을 많이 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 글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가보면은 살짝 비판, 비유, 그리고 살짝 비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성격의 어떤 글이 이제 딱 등장한 겁니다. 지금 사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동양은 좀 다릅니다. 동양은 뭐라 그럴까, 이게 학문도 좀 통합적으로 가고 그리고 자연과 융화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 전통,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서구의 어떤 학문은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어떤 관념, 중세를 확 지배 내려왔기 때문에 뭔가 인간 중심주의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뭔가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가 그냥 밑에 내려다 놓고 필요하면 잡아다 쓰고 뭐 버리고 이런 인식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쌤이 또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90년대인가 한번 쌤이 뭐 아주 쉬운 어떤 영문인데 읽어보니까 당시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신경 생리학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이 최신의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연구 결과가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뭔가 감정과 그리고 사고를 한다 하더라. 그게 아마 90년대쯤 그린 것 같습니다. 90년대 왔어야 비로소 뭔가 인간만이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뭔가 나름대로 사고를 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쌤 보기에는 그거를 보고 정말 웃었습니다. 왜 동물들은 사고를 안 할까? 네? 사고를 안 할까?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the idea that, 뭐 우리 또 factor that 앞에 봤죠? that 뒤아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절을 이루고 있다. 즉 that 뒤아라는 그러한 사고. 자, mathematics is based only on conceptual thought. 개념적 사고입니다. 개념적 사고. 즉 이거는 개념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좀 귀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그것을 총합적으로 그것의 공통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개념을 갖다가 추출해서 뭔가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하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conceptual thought입니다.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오로지 be based on이죠. by가 아니고 요건 어떤 기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다시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은 뭔가 개념적 사고에만
그 근거를 두고 있고 and indeed is mathematics입니다. 정말로 mathematics is the purest product of conceptual thought. 즉, 수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적 사고의 순수한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주어부가 너무 길어가지고 칸마로 한번 딱 끊어줬습니다. 근데 안 끊고 그냥 쭉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neglects the fact. 이때는 다시 뭐가 옵니까? the fact that이 오죠. 앞엔 the idea that. 이런 표현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는 순간에 그냥 대뜨즈라고 묶어가지고 한 줄이 되든 두 줄이 되든 그냥 쭉 나가면서 이미지로 팍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자, the fact that the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거다. 간과하고 있는 거다. 즉 뭐다? the ability, 어떤 능력인데, 자, to distinguish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됩니까? distinguish가 나오면은 지금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distinguish 딱 나오면은 A from B 이걸 하고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갑니다. 즉 뭐다? 어법적 리딩 스킬이다. 리딩 앤 게스다. 쌤 실수했습니다. 리딩 스킬이 아니고 리딩 앤 게스입니다. 즉 distinguish를 딱 보는 순간에 뒤에 A from B에 이 구조가 나오겠다. 혹은 between A and B가 나오겠다. 혹은 between 다음에 이게 복수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수명사가. 그러면 이 구조가 딱 읽는 순간에 뒤에 나올 내용을 guessing을 하고 가면요. 이게 심지어는 서너 줄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너 줄. 그런데 그 서너 줄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전체가 하나의 의미다는 이미지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뭐 처음엔 잘 안 될지 몰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뭐 A가 굉장히 길어지고 B가 길어지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이 전체가 그대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attribute A to B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그 어법적 reading and guess RNG다라는 게 distinguish가 나오면 이걸 염두에 두고 가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냐? distinguish shape, position and number. 지금은 3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칸마, and로 지금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shape를 어떤 형체를 구분하고 어떤 포지션, 위치를 갖다가 구분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수를 갖다가 구분한다 이런 말이죠. 즉 수적 계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것이 is not restricted to 누구에게만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귀속이죠. 한정되어서 요거는 한정을 나타내고 요 to는 딱 귀속입니다. 귀속. belong to와 똑같습니다. 어디 belong to 나옵니까? 여기 belong 나오죠. belong to 나오죠. 이 귀속 belong to의 귀속과 똑같다. 즉 오로지 인간에게만 제한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즉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but, 그죠? but. 아니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쌤이죠. 살짝 길어가지고 살짝 헷갈렸는데. 자, the fact 이하에 that 이하의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즉 distinguish 뭐 형체를 구분하고 위치를 갖다 인식하고 또 수적인 어떤 계산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not. 쌤이 지금 이걸 지금 간과해가지고 살짝 한번 돌아옵니다. 쌤도 뭐 리딩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놓치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절대 돌아오지 않도록 not 보는 순간에 not A but B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다. not restricted to humankind. 인간에게만 딱 제한적으로 기속된 것이 아니라 but is shared. The ability to is shared by several other forms of animal life. 다양한 어떤 형태의 동물에 의해서 공유되는 거다. shared by. 이때는 직접적으로 뒤에 나오는 이 주체가 앞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share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 by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는 거다. 자, 지금 한 문장이 5줄입니다. 5줄인데 실제로 이 5줄의 문장을 볼 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돌아가서 단 한 번이라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리딩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쌤이 지금 독해 강의, 전문 독해 강의는 아니지만 영문 독해를 지금 강의하는 목적은
지금 쌤 이야기했듯이 5, 6줄 되는 이런 것을, 이런 영문을 갖다 그냥 한눈에 쭉쭉쭉 읽어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 idea that met 쭉 왔죠. 해가지고 이까지 딱 주어부구나. The idea that 하고 쫙 나오는 것이 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the idea that 동격의 명사절 이걸 자꾸 흘려나오고, 자꾸 the fact that 흘려나오고, the possibility that the란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려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쭉 밀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고 방식은 뭘 간과하고 있는 건데, 즉 the fact, that the는 사실, in fact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사실적 명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이러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거다. 지금 사실은 쌤이 편안하게 했죠. 자꾸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편안하게 우리말로 그냥 대화하듯이 했죠. 읽을 때 방금 쌤이 해석했던, 방금 그냥 편안하게 했던 그런 의미로 그냥 이미지로 쑥쑥쑥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is ability is vital to, be vital to. 굉장히 중요하다. 뭐, fatal, 치명적이다. 이런 말이죠. fatal, 우리 같이 알아야 되는 게 fatal, 치명적이다 라는 뜻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 자, 뭐가 있습니까? The essential to. 뭐에서 필수적이다? Be necessary, 그죠? necessary to. 뭐, 이 외에도 있지만, 일단, 이때 to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자, 이좀 하고요. 나중에 전치사 to를 한번 할 때 하고요. 자, these forms of life. 자, 이러한 능력,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능력은,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떤 생명체들에게서는 너무도 중요해.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 다시 설명을 하죠. 가정법으로 they could not have survived. 아마 생존을 갖다가 해오지 못했을 거다. without it. 만약 그러한 능력이 없었더라면, 여기는 없다면이라고, 지금 could not have survived가 가정법 과거 완료형인데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현재 완료의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without it. if they had not had가 아니고 if they had not it, 요런 의미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아마 생존하지 못했을 거다. 이해되죠? 자, 그만큼 vital한 거다. 자, mathematics therefore, 따라서 수학이라는 것은 not 또 나왔죠. not 가장 대표적인 어법적 RNG, reading and guess다. not 나오면 뒤에 but 나오겠지. 안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not 나온 순간에 but, 아까 쌤 요거 살짝 놓치는 바람에 한번 돌아갔죠. 자, 보겠습니다. 따라 수학은 is not a feature, 어떤 특징이 아니다. Human life that distinguishes it. 나오지. distinguishes it from. it은 뭐다? Human life. 요때는 인간 생활이 아니고 앞에서 나오는 forms of life와 비교해서 그냥 인간이라는 생명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 어떻게 보겠다. 다시 뒤부터 해석해 보고요. That distinguishes it. 즉, 인간과 다른 all the rest forms of life입니다. 다른 어떤 생명체들을 갖다가 구분하는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but has its roots. 그 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즉,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적 능력을 말하겠죠. 앞에서 내용을 추론해 보면은 수학적 능력이라는 것이 다른 동물과 구분되게 인간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뭐 의미적으로 좀 풀어서 해석하면은 인간을 갖다가 우월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 아니라 but 그것은 has its roots, 뿌리를 어디에 갖고 있냐면 in certain basic abilities belonging both. 자, 또 both 나왔습니다. both 하면 A and B 구조로 and를 또 보고 갑니다. 근데 belonging to humans, both A and B, to belonging to several other forms of animal lif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은
reading and guess에 가장 전형적인 어떤 요소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글들은 뭐 해석했다, 해석이 됐다,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글들은 한 1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빠르게 읽는 겁니다. 쌤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로 많은 어떤 문법적 또 구문적 이런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영문이구나 판단이 되면은 굉장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쌤이 뭘 이야기했죠? 그 mean 이야기하면서 such meanness does not become a man of its means 라고 하는 예문 이야기했죠. 그와 같은 비열한 어떤 행동은 그와 같은 재산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했을 때 그 한 문장 안에 5, 6개 문법과 구문적 요소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쌤은 그 문장 통째로 그냥 다 막 줄줄줄 나올 때까지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과 구문을 해결하고요. reading, 독해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법적, 지금 쌤이 이제 이야기한 어법적 RNG적 요소가 막 다분히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길게 이어진 한 문장이 굉장히 긴 이런 문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쌤이 좀 여기서 좀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은 수능 그걸 갖다가 수능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 물론 최상위 학생들은 좀 다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학습법과 전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어떤 안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만은 중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은 문제집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양식이라 그럽니까? 많이 읽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지문을 갖다가 축적해 갑니다. 축적이란 말도 웃기죠. 그냥 탐색해 갑니다. 한번 보고 버리고 또 다른 거 찾아가 버리고 나중에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자기가 안 되는 영문을 갖다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잘 안 되는 영문이 수준의 어떤 영문이 있다면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궁극적인 공부의 어떤 자세고 목적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잘 안 되는 영문이야 한번 보고 알았어 그렇지 넘어갑니다. 다음에 같은 거의 똑같은 레벨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와도 또 알았어 이건 난 모르는 거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다 재어두는 것도 아닙니다. 차곡차곡 보고 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영문을 갖다가 찾아다니는 이러한 행태를 보는데요. 물론 그것은 수능 마케팅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쌤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알겠죠. 이 강의를 수험생들만 꼭 들으라는 부분은 없을 테니까요. 일선에서 수험생을 지도하시는 분들은 쌤 이상으로 그 현실에 관한 또 문제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쌤이 지금 이 제시하는 이 방법이 절대진리다 이건 아니지만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혹 지도하실 때 좀 이렇게 참고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수학이라는 것이 뭔가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하는 의미적으로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 아니라 그것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뿌리를 가지고 있냐 하면 어떤 기본적인 능력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능력들에.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단지 인간에게만 속하냐 그게 아니고 belonging to human 인간들과 그리고 또 다양한 다른 어떤 생명체들 모두 다에게 속하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 수학이라는 것이. 그럼 뭐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어떤 생명체들도 그 근본에서는 수학적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수학적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게서 형체를 구분하고 기하학이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포지션, 위치, 뭐가 되겠습니까? 위치의 변화를 쭉 한 게 함수고 그걸 추적하고 계산하는 게 적분이죠. 미분적분이죠. 그러니까 미적분 개념, 함수 개념. 그리고 이거는 대수론입니다. 대수론. 그 차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생명체들도 기하학과 함수와 그리고 대수론에 관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자, 그리고 is a part of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은 a process of adapting to the environment 뭔가 환경에 적응해가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다.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죠. 수학이라는 것이 그냥 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학문적 바운더리에 거치는 게 아니다. 수학적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자연에 적응하는, 즉 이
어떤 생명체들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거다 이 말이지. 그게 결국 어디로 갔다? 앞에 나오는 be vital to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뭐 공감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쌤은 이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쌤이 이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요소들이 담겨있는 이러한 영문들을 한번 보고 던져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여기서 이 한, 둘, 셋, 넷, 한 10줄 돼서 이게 한 5초, 뭐 5초는 너무 빠르다 하면 한 줄에 한 1초 정도, 한 10초 만에 쭈룩 한눈에 보일 정도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와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영문이라는 게 뭐 수천 가지 패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기껏 해봤자 뭐 한 100가지 정도 뭐 될라나? 그거 뭐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은 뭐 다른 글 읽을 때도 이 패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한눈에 딱 익어 있는 패턴인데 오면은 쫙쫙 내려가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 뭐다? 어휘가 하나 탁 막히는 순간에 다시 속도가 팍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정도의 어떤 어휘는 뭐 기본적으로 다 챙겨두고요. 이걸 사진 찾고 있는 수준이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글인데 상당히 재밌는 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우리 어떤 용어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average라는 우리 뭐 평균이라는 그런 용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을 역사적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인데요. 이걸로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글입니다. 뭐 참고로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학하고 관련될 수 있는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가지는 글인데, 특히 법률과 관련된 또 더 나아가지고 소송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영문은 정말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자기가 당사자일 경우일 때는 정말로 유익 있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우리 보면은 뭐 국제 변호사라 해가지고 일을 맡아 처리하면서 또 사실 뭐 이런 어떤 법률적 용어에 대한 어떤 혼란이라 그럴까요? 뭐 아니면 뭐 영문 자체에 대한 어떤 혼란이라 그럴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뭐 그런 상황도 쌤 주변에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자, in former times, 뭐 절대 비교니까 뭐 그냥 이전 시대에는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이렇게 한번 끊어서 분명하게 지금 설명해 줍니다. When the hazards of civilization, 뭔가의 해양의 항해의 어떤 위험들 요소가 were much more serious, 보다 더 심각할 때, 언제보다 they are serious today. 이때가 뭡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해양의 위험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해양의 항해가 위험했던 그러한 이전의 시대에는 요까지가 지금 부사구로 딱 끊겼습니다. 끊기고는 다시 하고 어떻게 보면 뒷문장 주절의 어떤 조건절로 지금 제시된 겁니다. When ships buffet는 우리가 이게 뭐 계속해서 때리다, 난타하다 이런 뜻인데요. 또 우리 뭐 아주 잘 아는 게 있죠. 우리 befair죠. befair도 뭐라 그럴까, 쌤이 이거를 좀 이해를 하기에 왜 그걸 비페를 했을까, 뭐 이래 뭐 계속해서 난타하다 이런 말인데, 쌤도 사실 처음 이 비페를 갔을 때 정말 난타당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습니다.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는, 달리 이야기하면 어린 꼬맹이가 처음으로 어떤 뭐 심리학자가 뭐 연구한 결과라는 그런 이야기도 쌤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꼬맹이가 부모님 손을 잡고 그 과자 가게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세상 천지가 온통 정말로 맛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 꼬맹이 입장에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져온다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전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딱 오는 그 어떤 뭐 정신적인 어떤 뭐 환희를 동반한 충격, 막 때리는 거죠. 여기를 봐도 뭐 충격, 저기를 봐도 충격. 그런 의미에서 비페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쌤 혼자 그냥 잡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It's by storms. 그냥 풍랑에서 계속해서 배가 막 공격을 받고 있을 때, ships buffeted by storm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들이 threw 던진다. A portion of their cargo. 그들이 싣고 있던 짐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overboard, 그러니까 바다를 갑판 너머로 던진다 이런 말이니까 바다로 던졌을 때 이런 말이었어요. 결국 뭡니까? 풍랑이 굉장히 거세졌을 때는 화물의 어떤 중량을 이기지 못하고 배가 심하게 요동치면 침몰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분량을 갖다가 배를 살리기 위해서 화물을 갖다 바다에 던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it was recognized that, that 이하가 인지되었다, 인정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those whose, 여기는 이 부분에는 지금 이 관계대명사 whose, those who의 소유격인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those who,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자, those,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those whose goods, 그들의 화물이겠죠. 우리 보통 상품이라 그러죠. S 왔을 때 화물이 were sacrificed, 희생이 된 사람들, 요까지입니다. 주부가 자신의 화물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은 had claim,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had claim to입니다. to. 그리고 inequate, 균등하게, 공평하게 딱 나눠가지고 to indemnification, 요 보상, 배상이란 뜻입니다. 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at the, 이 배상을 하는 비용이 누구 부담이냐면 at the expenses of those, 자, those whose goods, 여기 나오죠. those whose good was sacrificed, those whose good were safely delivered,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한, 자신의 어떤 화물을 전혀 손해를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뭔가 균등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런 말. 선생님이 뭐 좀 작구적으로 따라 해석하니까 약간 어색한 듯한데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the value of the lost goods, 자, was paid for, 여기까지 나오죠. 이게 지금 paid for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동 형식인데요. The value, 가치죠. The value of the good, lost goods, 즉 손실된, 바다에 던져버린 그 화물의 가치죠. 그 가액이라 그러겠죠. 가액이 was paid for, 지불이 되었어. By agreement between all of those whose merchandise had been in the same ship. 이때는 지금 수단입니다. 수단. 그러면은 paid for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paid가 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죠. Those goods were safely delivered. 앞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서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하나의 척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by agreement between all of those, 또 나오죠. Those whose merchandise had been in the same ship. 저 화물을 같은 배에 실었다. 그런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손실된 화물에 해당하는 그 가액이 지불되었다 그래 되죠. 그러면 이걸 그냥 they라고 해가 능동을 한번 고쳐볼까요? They paid 하고 the value of goods, 그죠? The value of paid for 이래 돼야 되겠죠? paid for까지 와야 되겠죠, 그죠? The value of goods, 그러니까 이게 나가니까 the value of goods were paid for, 여기까지 온다. 그래서 이런 형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 손실된 화물의 그 가액이 같은 배 화물을 실었던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 어떤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화주에게 지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this sea damage to cargo, damage to 여기까지는 일단 앞에 claim to 나왔죠. damage to 일단은 이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해양 사고에 의한 어떤 손실이겠죠. to cargo 화물의 어떤 손실은 자, 그런데 in transit 했기 때문에 저 해양 운송 중에 일어난 이러한 어떤 바다에서의 화물 손실은 was known as havarия. 즉 뭐뭐로 알려져 있다. 즉 하바리아 이거는 걸 하바리아라고 한다 말. 결국은 하바리아란 말은 결국은 바다에서 어쩔 수 없이 배의 어떤 그 침몰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바다에 버려진 화물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and the world 이 용어가 came naturally to be 자연스럽게 뭐가 되었어. came 요 to be가 있는 것은 요 came에서 어떻게 약간 미래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살짝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흐르면서 뭐가 되었다. to be applied 뭐뭇의 의미로 적용이 되었는데 the compensation money 즉 보상액, 배상액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적용되었다라는 거니까 이 용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each individual was called upon to pay. 각 개인이 was called 요구가 된다. call upon 요까지입니다. call upon. individual was called upon A to pay 이렇게 call upon A to pay 요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A is called upon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나오면서 to pay 요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앞에서 태 전환할 때 주어 플러스 타동사만 전환하고 나머지 문장 요소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능동으로 고치면 call upon A to pay 이래 되니까 A에게 뭐뭐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다는데 A가 앞으로 수동으로 나가면 A is called upon to pay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each individual was called upon to pay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개인이 각각의 어떤 사람들이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뭐다 배상액이란 의미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from this 이 하바리아라는 이 용어로부터 this Latin word 요까지가 부사구고요. Our modern word average 요것이 주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derive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from this Latin word 짧게 이렇게 의문적인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짝 도치시켜놓은 그런 스타일의 지금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라틴어, 즉 하바리아라는 라틴어에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average라는 용어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것도 현재를 쓰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겠죠. derived 하면 나왔다. 그럼 지금은 안 쓰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엄연한 하나의 팩트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derives라고 앞에는 쭉 과거 시점을 이야기하다가도 지금 팩트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딱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실전이네요. 자, 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독해를 일단 마치는데요. 쌤이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면은 앞에 문장 예문같이 상당히 많은 어떤 어법적, 문법적, 구문적 요소들이 등장하는 이런 글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최소 10번 이상 빠르게,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쫙 읽어 내려가면서 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쫙 머릿속에 딱 들어올 때까지 연습하는 겁니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 정리하고 다음 시간 아까 살짝 봤지만 독해 실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